사실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긴 했지만 제가 사실 국어를 되게 못하는 편이라서 국어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때 그 자리를 너무 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출을 한번 했었어요. 가출을 했는데 저희 엄마 성격이 근데 올림피아드가 수학이랑 수능이랑 그렇게 연관이 없지 않아요? 연관은 없는데 네. 사실 그게 올림피아드에서 배우는 게 수학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론, 대수론 이런 게 모든 수학의 베이스가 되는 걸 배우는 거라서 그걸 배우고 고등학교 걸 배우면은 훨씬 쉽고 약간 원리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올림피아드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관련이 없대. 그러면 완전 동떨어진 걸 생각하는데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지금도 사실 제가 과외를 할 때 네. 사실 공식 같은 것도 네. 고등학교 과정에 안 나오는 걸 쓰면 훨씬 쉽게 풀리는 것도 많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문제 풀 때 이거 그냥 이렇게 발상을 바꿔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훨씬 쉽게 풀리는데 네. 저는 그렇게 풀었는데 네. 친구들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요즘 이게 베이스가 형성이 됐었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암기를 할 때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잡고 그 다음 밑에 서브 카테고리 잡고 해서 이렇게 좀 어떤 구조적으로 암기를 하는 그런 스킬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네. 사실 암기를 그냥 이렇게 사실 이 종이 하나를 외운다고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막 보면서 외우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저는 약간 스토리를 만들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큰 뿌리에서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 알고 보면 이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 그래서 전 그걸 최대한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 같은 걸 잡고 연관관계를 잡아서 개별 스토리를, 사안이 아니라 스토리로 네. 딱 암기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국어도 전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있으면은 네. 나오는 모든 걸 다 외웠었거든요. 사실. 어떤 거요? 그 시가 있으면은 네. 여기서 뭐 수미상관이 쓰였다, 네. 뭐 어떤 비유가 쓰였다. 근데 이게 은유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뭐 대유법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경우를 저는 다 이렇게 찾아서 적은 다음에 그 종이만 외웠었는데. 작품 분석을 한 네. 그 자체를 네. 이해를 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암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계속 보다 보면 암기가 되거든요. 네. 작품 하나를 봤을 때 모든 걸 다 분석을 하면은 네. 그 시험 선지에 나올 만한 거를 다 분석을 하면은 시험에 이미 제 종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정리한 거 안에서 시험은 나올 게 정해져 있다. 네. 네. 사실 여기 안에서 바꾸는 건 이제 말 좀 바꾸는 거고 사실 그 베이스만 제가 이렇게 다 잡아놓은 거고 그거를 그 정도로 전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다 써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만의 이 종이를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어서 학원에서 배우면 그것도 더 추가하고 국어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끼워 넣으면서 네. 분석을 다 추가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약간 최대한 이 종이에 없는 걸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네? 그러면 적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네? 하면 또 적어놓고 이제 애매하면은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암기 얘기하면서 국어 문학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비문학 독해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사실 국어를 되게 못하는 편이라서 국어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 딱 긴 지문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하고 네. 약간 미로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땀나고 네. 손 떨리고 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그랬었는데 사실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긴 했지만 급하게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오고 네. 차분히 읽으면서 이 문단은 이런 내용이고 네. 그래서 다음 문단은 이런 내용이라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상이나 예시가 있으면은 그런 예시가 나와서 이렇게 베이스를 이렇게 도움을 깔아주는구나 그런 걸 알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찬성이니까 반대 입장이 나오겠구나 이런 글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글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문제 풀 때도 사실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목화가 되어 있으면 책에서도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면 찾고 싶은 걸 그 항목에 따라서 찾으면 네. 되는 것처럼 네. 그거를 이렇게 그 안에서 찾으려고
했었고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문 안에 내용들이 항목화가 돼 있었다는 네네네.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네. 답에 여기 있네 가서 찾기가 빨랐다는 네, 얘기인 훨씬 거죠. 빠르기도 하고 네. 저는 그게 머릿속에 안 되면은 손으로 다 그렸어요. 내용 정리인 거네요. 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1문단은 뭐 오프닝이니까 네.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다 해서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주장에 대한 찬성, 그 다음에 반대, 뭐 그 근거 이런 식으로 다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걸 쓰면은 글이 사실 훨씬 눈에 잘 보이거든요. 네. 머릿속에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손으로 쓰면은 이게 로드맵이 보이는 느낌이 네. 돼서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바로 이렇게 찾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수학은 원래 재밌었으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어땠나요? 않았어요. 네. 사실 네. 그 제가 수학 공부를 좋아했는데 네. 문제를 실수도 많은 편이고 네.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항상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을 아, 받고 그랬어요. 네. 고등학교 초반, 그 고3 초반에는 그랬어가지고 속상했겠네요. 그쵸. 그래서 수학 약간 던지고 싶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또 실수도 한두 개씩 해서 되게 자책도 하고 되게 그랬었는데 사실 그 1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을 고3 때.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공부도 하면서 사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수학이.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엔 몰랐던 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점점 이렇게 쌓이면서 그 수학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막 네. 수학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몰입할 수 없으니까 원하는 만큼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네. 덮어두고 또 다른 과목에 가야 되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반년을 했어요. 2학기 동안만 딱. 1학기 동안은 내신을 챙겨야 돼가지고 네.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이제 정시 준비를 했었던 케이스인데 내신을 계속 챙겨야 되니까 그랬던 그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정시 준비할 때 학원을 저는 2개를 다니면서 하나는 모의고사 학원을 다니고 하나는 이제 수학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 정규를 하나 끼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네.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걸 계속 배워가서 네. 그렇게 2개를 일단 학원을 끼고 제 수학 성적이 아까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과외도 하나를 했었어요. 같이. 엄마가 돈 많이 쓰셨네요. 그렇죠. 엄마한테 엄청 감사했죠.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 1대1로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네. 그 선생님의 스타일의 문제풀이 방법이 사실 저랑은 완전 별개였거든요. 과외 선생님이요. 네네. 네. 저는 되게 약간 창의적인 접근법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문제 풀 때 좀 정석적인 방법은 별로 안 했는데 장단점 있잖아요. 그쵸. 그게. 예.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완전 정석대로 했는데 그리고 풀이도 이렇게 차분히 써나가는 거를 되게 추구를 하셨는데 전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중간 지점을 제가 찾게 돼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적시적소에 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던 게 네.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맞는 거를 엄마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그래 좀 더 한번 해봐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엄청 알아봐 주셨어요.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이나 과외 같은 것도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한번 하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엄마랑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2인 삼각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서 저한테 제일 적합한 학습 과정을 제가 잘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예. 사실 부모님이랑 소통하는 게 네.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가고 나서 다른 그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의예과 친구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이랑 사이가 다 좋아요. 그쵸. 되게 좋고 네.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엄마랑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사이가 정말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네. 친구들도 점점 오픈이 되고 성격도 부모님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발전이 되는 맞아요. 것도 있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너무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소통의 통로가 되게 넓은 건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마워하는 거죠. 자신의 이런 결과물에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참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잔소리도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되게 싫기도 하고 떨어져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엄마 싫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엄마나 아니면 선생님도 그렇고 해가 드는 말을 할 리는 절대 없거든요. 타이밍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하는 과정에서 학생 입장에서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건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사실 옳은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제가 싫으면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거절을 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걸 오픈하기 힘든 것도 알지만 어느 정도 오픈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되게 좀 어려운 방식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사실 중학교 때 제가 엄마가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제가 잘못을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맨날 엄마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걸리고 그걸 되게 많이 했어서 그때 맨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답지를 그렇게 베껴가지고 아유. 엄마의 입장에서 그게 당연히 네. 알고도 넘어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잘못된 걸 알지만 저는 그거를 엄마가 일단 뭐라 하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혼나고 화해하고 혼나고 그걸 되게 많이 해서 엄마도 지금 저한테 그때 엄마가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도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엄마한테 혼났었는데 그때 그 자리를 너무 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출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가출을 했는데 저희 엄마 성격이 가출할 거면 핸드폰, 지갑, 컴퓨터 다 놓고 나가라 이런 성격이셔서 사실 현명하신 거죠. 네. 어떻게든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건데 그렇게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가출을 딱 해서 딱 나가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필 저녁 때 비가 왔어요, 그날. 그래서 춥고 비가 오고, 그리고 24시간 하는 그런데도 다 10시까지밖에 안 하고 뭐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이 집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느끼고 네, 정말 그랬어요. 네. 지금 얘기하기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비가 와가지고 우산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우산 살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비 맞으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서 그때 딱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제가 그 일이 있기 전에 매생이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매생이국을 먹고 싶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엄마가 그걸 기억을 하셨는지 제가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미리 이렇게 매생이 전이랑 굴국을 이렇게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걸 먹은 기억이 귀여워. 네, 되게 추운데 또 울고 불고 난리 막 저 혼자 막 이렇게 엄청 슬프고 그래서 막 이렇게 딸꾹질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네. 아 그래 함부로 집 나가면 안 되고 개고생. 네, 완전 개고생을 해서 말 그대로. 그리고 엄마 말 틀리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물론 잘못은 안 한 건 아니지만 많이 바뀌었던 것도 있고 네. 소통을 더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배웠으니까 저는 몸으로 배웠네요. 네, 몸으로 배웠으니까 저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요. 네. 하루긴 했지만 비 오고 몇 시간이나 밖에 있었어요? 한 이제 일찍 아침에 한 10시 정도에 그때 가출을 하고 한 11시 정도에 들어가서 밤? 네, 밤. 아이고. 한 12시간 정도 계속 걸어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친구들 중에 그런 네. 마음이 있으면 네. 몸소 배우지 말고 네, 몸소 배우지 말고 고생한다 얘들아. 네, 고생하니까 네. 꼭
물론 엄마 말을 다 듣는 거는 좋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나와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타협점을 찾으려고 네. 노력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어떻게 맞아줬어요? 딱 들어가서 네. 사실 엄마가 그때 비밀번호를 바꿔놓으셔가지고 제가 와.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강하셨죠 그때.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제가 먼저 이렇게 엄마가 문 열어주셔서 네.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때 이렇게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렇게 하시고 들어와서 엄마가 해놨으니까 빨리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씻고 먹었는데 씻으면서 그때 엄청 울었었거든요. 제가 잘못했다고. 네. 그 경험을 하고 예. 많이 배웠죠. 그러네요. 이런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네. 사실 친구들 중에 엄마랑 소통 안 하려고 하는 친구가 정말 많고 네. 제 주변에도 너무 많고 네.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도 엄마랑 얘기 안 하고 혼자 하려고 낑낑대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항상 안타깝기도 하고 꼭 엄마 말을 다 안 들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옳다는 거를 뉘앙스라도 좀 알고 가라는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서. 근데 부모님의 의사소통 방식에는 네.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석학님의 부모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제 소통이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에 이 쌍방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 가장 그 문제가 되는 화법인지 부모님의 화법 중에서. 사실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저는 제일 반발심이 커지고 이렇게 사실 욱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싸울 때 그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좀 많이 크거든요. 저도 느꼈지만 그래서 막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물론 이렇게 많이 순화해서 얘기한 거지만 좀 심하게 말을 하실 때가 많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아예 그냥 포기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아이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그냥 좀 따끔하게 타이르는 건 필요하지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보담아 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완전 토라져 버릴 수가 있어서 친구들이 마음을 완전 돌려버리면은 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으로서 이렇게 좀 아이를 보듬으면서 이 안에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맞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없이 그냥 1대1의 인간이 돼버려요. 맞아요. 그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도 상처 주니까 상처 주고 맞아요. 이렇게 막 주고받게 되거든요. 너무 잘 알고 네.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사실 다 싸우죠. 그쵸, 다투고 예, 예.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화해를 하고 이제 사과를 하고 사실 사과를 할 때 꼭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사실 궁색 맞추기 용으로라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실 엄마도 하나의 이렇게 인간이니까 마음을 풀고 이거를 일단 거치고 그리고 제가 진짜로 사과하려는 감정이 들지 않아도 일단은 먼저 사과를 하는 게 그 형식을 만들어서 네. 그 어떤 온화한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네네.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너무 막 이 밖으로 삐쳐나가서 네. 수습할 수 없게 되지 말고 네네. 일단 사과를 맞아요. 하긴 하고 맞아요. 이게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물론 12시간을 밖에서 걷고 들어오면은 진심의 사과가 그때 우러나지만 진심이었죠. 예. 네. 일단 너무 격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 마음에 다 100% 아니더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들들은 먼저 사과를 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과를 안 하다 보면 왜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하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더 멀어지게 되고 싸움이 더 오래 가면은 사실 좋을 게 없어요. 없죠. 예. 그게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정말 사과를 안 하면 그게 커지니까 네. 네, 어떻게든 저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부끄러우면은 편지로라도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한 청년이십니다. 저 어렵게 배웠잖아요.